이번 이야기는 탐욕하고 능력 없는 사또를 모시는 현명한 이방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고을에 한 이방이 있었는데 사람됨이 참 올곧고 반듯해서 백성들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고을 일을 볼 때도 사사로움에 얽매이지 않고 공변되게 하고 구실 거둘 때도 반드시 법에 있는 대로 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경우에 어긋나는 일은 안 하거든 말입니다. 양반이고 상민이고 가리지 않고 억울한 사람 없이 원님 대신 송사를 했습니다. 그에 반해 원님은 송사에 관심 없고 현명한 이방에게 모든 걸 맡겨버렸습니다. 본디 사또는 능력 없고 자신의 일을 아주 귀찮게 여겼습니다. 사또는 어떤 관직도 오를 수 없는 탐욕스러운 사내였는데 집안이 좋아서 정승들에게 돈냥이나 주고 벼슬을 샀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그때는 많은 양반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고을 아내 말이 돌기를 아전 노릇하기 아까운 사람이다. 더 큰 일도 얼마든지 할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 소문을 원님이 귀에 들리는 것은 시간 문제지 않겠습니까? 이걸 들은 원님은 처음에는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현명한 이방의 공이 다자기에 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원님보다는 이방을 더욱 칭송하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적잖이 배알이 틀린단 말입니다. 안 그래도 사람이 너무 정직해서 뭘 좀 긁어먹으려 해도 눈치 보여 못 해먹던 판인데 이런 소문까지 듣고 보니 속이 뒤틀렸습니다. 아전 주제의 관장인 저보다 더 백성들 신임받는 것도 마땅하지 않고 또한 자신이 사또의 벼슬을 산 돈을 메꿔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또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이방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관직을 박탈하고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장꾀를 생각해냈습니다. 하루는 이방을 불러놓고 일렀습니다. 듣자니 내가 똑똑하다고 소문이 났더구나. 내가 관장으로서 그 소문이 참인지 아닌지 시험을 해봐야겠다. 내일은 내가 수수께끼 3가지를 낼 것인즉 반드시 알아맞히도록 하여라. 만약에 못 맞히면 거짓 소문을 퍼뜨린 죄로 중벌을 면치 못할 것이야. 그리 알고 채비를 하고 내일 똥원으로 오너라. 하고 트집을 잡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 속을 누가 모를까? 이방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건 올가미에 걸려도 아주 단단히 걸린 꼴이거든 말입니다. 수수께끼란 게 내는 사람 마음이니 얼토당토하는 걸 낸데도 시비를 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예 못 알아맞힐 문제를 내서 이쪽에서 대답을 못하게 만들면 곱다시 죄를 뒤집어 쓰지 뭐 별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집에 돌아와 이불을 쓰고 끙끙 앓고 누워있으니 아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서방님 왜 그러십니까? 식사도 안 하시고 오시자마자 누워 계십니까? 혹여나 어디 아프신 데가 있으신가요? 제가 당장 가서 의원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러자 이방이 한숨을 내쉬고 이불을 제끼며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알아도 소용없는 일이요. 이제 나는 내일이면 파직을 당할 것이요. 그런데 난 어찌할 방법도 없단 말이요. 남편의 말에 아내는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남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말씀이나 해보십시오. 아녀자 좁은 속이지만 행여 도움이 될지 누가 합니까? 속 시원하게 말이나 해주세요. 이방 아내가 전부터 소견이 너르고 속이 깊다고 동네에서도 소문난 사람입니다. 이안학은 어려서부터 현명하고 인자하며 살림 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이방이 골치 아픈 송사를 맡으면 이방의 아내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내의 말이 모두 맞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방이 현명한 송사를 하게 된 것은 현명한 아내의 내조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해줬지 않겠습니까? 일이 이만저만하게 돼서 내일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 같다고 했더니 그럼 서방님은 내일 집에 계십시오. 내가 가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털고 일어나 식사나 하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안 돼요. 그러다 당신이 나 대신 벌을 받으면 어쩌려고. 그냥 나 혼자 처벌을 받겠소. 걱정 마십시오. 나한테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저를 믿으세요. 제가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하겠습니다. 워낙 부득부득 우기기에 그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태 부인의 판단이 틀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이방 대신 아내가 관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동원뜰에 들어가니 탐욕스러운 원님이 물었습니다. 탐욕한 사또는 어떤 수수께끼를 내면 찍소리 못하고 이방을 쫓아낼 수 있을까? 밤새 궁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원님이 워낙 아는 게 없는 무식장이라 아무리 궁리를 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문득 해가 지는 석양을 보고는 첫 번째 수수께끼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동원뜰에 있는 배나무의 참새를 보고 생각해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수수께끼가 생각이 나지 않자 어차피 첫 번째나 두 번째 수수께끼에서 억지를 부리면 되니까 안심을 했습니다. 왜 이방은 안 오고 자네가 왔는가? 한 번도 늦거나 오지 않는 일이 없는데 말이야. 예, 남편이 갑자기 병이 나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제가 대신 남편의 일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을까 해서 말이에요. 원님이 생각해보니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겠거든 말입니다. 어차피 못 알아맞힐 문제를 낼 테니까 부부는 한 몸이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여자 소견이 너르면 얼마나 너를까 싶기도 하고 현명한 이방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의 아내에게 질문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님은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며 이방의 아내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못 알아맞히면 너희 내외 둘 다 벌을 받아야 할 것이야. 하고 엄포를 놓고 나서 첫째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해가 하루에 몇 리를 가는고? 이방 아내가 망설이지도 않고 제꺽 대답하기를 예, 답하겠습니다. 하루에 80리를 갑니다. 하거든 말입니다. 원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 연유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건 어째서 그런가? 어찌하여 80리를 가는 게냐? 저희 친정이 여기서 80리 떨어진 곳인데 아침에 해 뜰 무렵 나서서 하루 종일 걸어가면 딱 해질 무렵에 닿습니다. 그러니 그게 해가 가는 길과 같지 않습니까? 뭘 할 말이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답이 없는 수수께끼이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다고 하면 그럼 몇 리입니까? 할 거고 몇 리다 하면 왜 그렇습니까? 할 텐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 수수께끼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엔 두 번째 수수께끼를 내는 것입니다. 저 배나무에 앉은 참새가 모두 얼마나 되겠는고? 그걸 답하면 되는 게야. 마침 똥원뜰에 배나무가 한 그루 있었거든 말입니다. 거기에 참새들이 소복이 앉았는데 그걸 보고 묻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뜸 한 번 안 들이고 제꺽 대답을 했습니다. 예, 한 접입니다. 그러니까 배 100개가 되겠습니다. 왜 한 점이란 말이냐? 그 연유가 뭐지? 저희 친정에 꼭 저만한 배나무가 있는데 해마다 배가 꼭 저 참새 때만큼 달렸지요. 배를 따서 되어보면 한 접이 됩디다. 그러니 저 참새도 배와 같을 것 아닙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얼토당토않았는데 뭘. 참새란 게 배처럼 따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럼 얼마냐고 물을 테고 얼마라고 하면 세어받느냐고 할 텐데 뭘 할 겁니까? 할 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둘째 수수께끼도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 수수께끼를 내는 것입니다. 탐욕한 사또가 당황한 나머지 주먹을 부르르 떨며 이 주먹이 얼마짜리나 되겠는고? 본관의 주먹 말이야. 주먹을 불쑥 내밀며 그러거든 말입니다. 자기 주먹이 얼마짜리냐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답을 내놨습니다. 예, 그것이 3푼짜리입니다. 뭐라고 3푼? 어째서 그렇지? 본관의 주먹이 3푼밖에 안 된다는 게냐? 저희 친정아버지가 몸이 약해서 몸보신하느라고 늘 돼지열을 고아 잡섰는데 부둣간에 가서 꼭 사또 주먹만 한 돼지열을 사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푼어치였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대로 당한 거지 말입니다. 자신의 탐욕스러움을 돼지업바닥으로 표현했으니 아니라고도 못하고 그렇다고도 못하고 원님이 그만 낯이 벌게져서 벌떡 일어나더니 안으로 주랭랑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부부는 벌을 면했습니다. 그 뒤로는 원님은 나라의 임금에게 매관매직한 것이 들통나 옥살이를 하고 전라도 먼 섬으로 유배 가서 평생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 고을은 원님이 없어지자 현명한 이방은 새로운 원님이 돼서 마을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는 공직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이런 탐욕스러운 공직자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선량하게 자기 일을 묵묵히 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공직자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